고난의 인구는 1995년부터 1999년까지 4년간 있었던 대기근으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재해이자 비극 중 하나이며 김씨 일가의 정치적 존망과 그나마 유지하던 북한의 경제체제를 회생 불가한 수준으로 만들었으며 북한의 정책 실패로 인하여 많은 주민들이 죽게 되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인구는 4년간의 큰 대기근이 있었으며 대한민국 통계청 추정치로는 약 10만 명에서 최대 40만 명이 아사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당시의 대기근 파동으로는 그나마 존재했던 북한의 기본적인 경제조차 무너지기 시작하였으며 인터넷에서 한 번쯤 본 적이 있는 일명 꽃제비들이 출몰하게 되는 막장의 상황이 되었고, 먹을 것이 없었던 북한 주민들에 의해 한때 풍성했던 산들은 대기근이 끝나는 시점 이렇게 민둥산이 되는 일도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막장의 상황이 되었을까요? 많이 들어봤듯이 과거에는 북한이 한국의 경제력을 앞선다던가 북한은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 있었다라는 말도 많이 있었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가볍게 설명하자면 일제청산 이후 북한에는 많은 광물 자원들과 일제치하 비교적 많은 공업이 발전할 수 있었고, 이후 많은 기반시설들이 북한의 경제체제의 근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6.25 전쟁 이후 한국의 기반시설들이 북한에 의해 타격받는 등 남북한의 경제 수준은 점차 벌어지기 시작하였으며, 냉전체제가 발생한 이후 미국의 라이벌이자 당시 세계 2인자로 군림하던 소련의 경제적인 원조 또한 무시 못할 정도였기 때문에 북한의 경제력은 더욱 추진력을 얻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교적 한국보다 잘 사는 정도이지 선진국의 반열에는 들지 못하는 가난하지 않은 나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차후 소련의 붕괴와 더불어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가 되기 시작하면서 경제적인 원조도 사라지게 되었고, 기본적인 공산품의 수입과 원자재의 수입 또한 줄어들게 되었으며, 미국의 사회주의권 견제로 인한 무역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깊숙한 곳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1995년과 1996년 북한의 대홍수로 인하여 농업과 축산업 등 많은 기초 생산품들이 부족하기 시작하였고, 1997년 가뭄으로 활용정점을 찍어 결국 위에서 설명한 대기근이 되는 최악의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김일성도 소련 붕괴 이후 경제적인 우려로 인한 북한의 상황과 맞물려 큰 압박을 받게 되었고, 외교적으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남북한 정상회담을 준비하려 했지만 1994년 김일성 사망과 김정일로 정권이 넘어가면서 거의 다 진행되었던 회담도 취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막 권력을 손에 넣은 김정일은 북한 내의 상황을 자신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만 사용을 하였는데, 북한의 최대 곡창지대로 불리는 황해남도의 쌀을 직접 통제하기 시작하였고, 자신에게 충성을 보이거나 권력 유지에 도움이 되는 일명 충성파들에게 우선 배금을 함으로써 총이 아닌 쌀로 권력을 유지하는 이상한 공포 정치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김일성 사망 직후 주민들에게 배분되었던 쌀은 500g이었는데 김정일 집권 이후 1995년 3월 350g이 되었고, 1997년은 무려 128g인 말도 안 되는 배급량을 보여줬습니다. 참고로 대기근 이전 북한의 평균 배급량은 600g이었는데 절반의 반도 안 되는 막장 경제체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생겨난 음식 중 유명한 것이 사료로 사용되던 옥수수대로 만든 인조고기, 대동강 근처에서 자라던 말풀로 만든 말풀국수, 김정일이 같이 먹고 고난을 헤쳐나갔다고 증언하던 죄기밥이 있었으며, 심지어 일제를 경험했던 노인층들은 지금보다 오히려 굶을 일이 없었던 외정이 더 좋다라는 말도 안 되는 말까지 떠돌았습니다. 97년 남한으로 망명한 북한의 주체사상의 창시자인 황장엽은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아사자는 300만 명 이상이었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었고, 상당수의 언론에서도 100만 명 이상을 주장하였지만 통계청과 유엔 조사단은 인구학적인 조사를 통해 50만 명 가량을 추정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인구의 2에서 3%가 감소할 때 국가의 경제는 마비되고 패닉이 생기며 국가의 존립이 위험해진다고 할 수 있는데, 대기근 당시 북한의 인구는 무려 5에서 10%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대기근 당시 북한에서는 김정일 주도하에 상황을 탈피할 수 있는 여러가지 대규모 성장 프로젝트를 준비했지만 실행하는 것마다 전부 대차게 말아먹는 최악의 수를 뒀고, 오히려 경제는 더욱 마이너스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곡창지대인 황해남도의 정상화로 쌀 생산량이 표준으로 돌아왔을 때도 열악한 운송수단의 부재와 쌀을 옮길 만한 기름조차 없어 황해남도와 평양을 제외하면 다른 곳에는 배급이 나아질 만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계 각 국가에서는 이런 북한의 상황을 여러가지 다큐로 제작하였으며, 많은 국가에서는 세계적인 호황기와 맞물린 1990년대에 음식이 없어 죽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물론 97년 이후 조금씩 들어오는 경제적인 원조와 당시 장마당은 없었지만 중국에서 조금씩 들어오는 공산품들이 시장으로 돌기 시작하면서 북한의 경제 상황은 조금씩 복구가 되었으며, 차후 북한에서는 노동당 창건 55주년을 맞아 고난의 행군이 끝났다고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김정일의 화폐개혁 실패로 인한 알거지 속출과 또다시 생겨나는 집단 아사자 등 고난의 행군 다음에도 알아서 이를 만드는 북한의 상층부의 실책은 계속되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당시 김정은은 자신도 인민들과 같이 주먹밥을 먹으며 연명을 하였다고 했지만, 그의 전속 요리사인 후지모토 겐지의 증언에 따르면 호화롭게 살며 매 삼시세끼마다 고기를 꼭 챙겨 먹고 오히려 이전보다 살이 더 찐 것 같다라고 회고하였습니다. 또한 이전보다 규모가 더욱 커진 기쁨조의 실태와 해외에서 들여오는 수입차와 같은 사치품들도 오히려 규모
규모가 더욱 커지기 시작하였으며 휴양지마다 자신의 별장을 짓는 등 고난의 행군은 북한 주민들만 겪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습니다. 당시의 대기근으로 북한의 평균 수명은 1년 만에 무려 10살이나 추락하였고 경제는 성장이 아닌 후퇴를 거듭하여 아시아 통계 편람에 의하면 1994년 한국의 1인당 GDP는 9,000달러인데 비하여 북한은 고작 900달러로 무려 10배 이상의 차이를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식량 외에도 여러가지 분야에 큰 타격을 주었는데 고난의 행군이라는 뜻 자체가 고난을 벗어나기 위하여 오늘의 고생을 낙오로 생각하자라는 뜻인데 당장에 먹을 것도 없고 있던 공장들마저 전부 문을 닫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되지도 않는 기계 앞에서 단지 자리만 지키기 일쑤였고 김정일의 방침 중 하나인 자기 자리 사수로 인하여 일하는 사람이 없는 결말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런 무능한 상층부들로 인하여 망해버린 경제를 복구하기 위하여 벌이는 일마다 폭망하였으며 아직까지도 당시의 대기근을 복구하는 데만 많은 시일이 걸리는 등 인류 역사상 최악의 재해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당 체제로 인한 북한의 강압성으로 인하여 농업과 축산업에 많은 주민들이 투입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고난의 행군에 대해서 많이 벗어난 듯 보이지만 아직까지도 식량을 운반할 만한 철도와 같이 빈약한 교통체계와 일당 체제의 특성상 상층부들만이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부정부패 그리고 김정은으로 이어진 권력 승계에 대한 공포 정치로 인하여 경제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재도 많은 국가들에게 쌀과 달러를 구걸하는 막장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지급했던 배급 체계도 발전하는 세상 속에서 구식의 유물이 된 지 오래였고 일명 장마당이라 불리우는 시장경제 체제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더 이상 식량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상황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